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파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 최초의 시승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주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차나 뭐 카니발 그냥 일반 모델이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이 하이 리무진만의 기능들을 한번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자,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의 가솔린 모델이에요. 대략 6,000원 중반 정도, 6,500 정도의 금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옵션이라고 해봤자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옵션을 집어넣으면 풀옵션이죠. 뭐 옵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전에 전시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모델을 타고 있죠. 원래 저도 9인승 그냥 일반 디젤 모델이 아니라 이 하이 리무진 모델을 출고하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일반 모델보다 좀 더 나중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에서는 그냥 이거 사는 것보다 그냥 일반 카니발 빨리 출고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낫겠구나 싶어서 일반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살짝 이렇게 하이 리무진 실제로 보니까 조금 배가 아프긴 합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외관도 이 루프탑, 이 루프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카니발이 좀 더 웅장해 보입니다. 좀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일반 카니발도 이쁘고 좀 웅장한 느낌이 있는데 이 루프탑이 들어감으로써 카니발이 이제 진짜 왕자의 그 느낌, 왕관을 썼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발판,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는데요. 뭐 턱이 좀 높은 곳이라든지 코너를 돌다가 이 부분을 잘 깨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 차를 하이 리무진을 타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없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우리가 이전에 이 커튼 얘기 많이 했었죠.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 있는데요. 왜 커튼이 필요할까요? 역시 우리 막내 PD는 착하기 때문에 햇빛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 심과장과 우리 세균맨 그리고 저는 다른 용도의 커튼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 햇빛은 이 썬팅만 해도 괜찮잖아요. 왜 가려져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 9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6명이 탑승을 해야지만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6명이 안 타고 버스 전용 차를 타는 카니발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커튼을 치는 분들도 의외로 있는데요. 9인승이라도 버스 전용 차를 타시려면 꼭 6명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뒤에 디자인도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죠. 뭐 하이 리무진 요 레터링 하나와 요 이 브레이크 등 우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브레이크 밟으면 이 위에가 브레이크 등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차량은 7인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을 이렇게 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당기면 접히죠. 그리고 이걸 당기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열을 거의 뭐 리무진 수준으로 사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4인 가족이라든지 뒤에 많은 분을 태우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실 9인승보다는 7인승이 더 맞는 선택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우파처럼 뭐 좀 인원이 우리는 항상 5명, 6명이 많이 타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7인승보다는 9인승이 좀 더 3열을 사용하는 데는 더 편하다라는 거를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뭘 중요하지 않죠? 여기도 커튼이 있네요. 자, 근데 이거 진짜 여기다 차박도 되지 않나?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뒷좌석에 뭐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매트릭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운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탑승을 했습니다. 뭐 실내는 이전에 우리 무한질주 TV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간에 센터 페시아 부분에 디자인이 약간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롬이 좀 잘 어울리고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듀듀 88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벤트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일반 카니발과 하이 리무진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컵홀더예요.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생각보다 좀 편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무한지출 TV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따뜻한 거는 그 온도를 유지해 주고요.
차가울 때는 살얼음이 낄 정도로 굉장히 차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품이 조금 더 좀 많이 나오면 튜닝을 통해서 저도 냉온 컵홀더를 좀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은 여기 팬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팬이 있어야지만 여기 그 돌아가는 열과 냉기를 식혀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도록 하죠. 2열을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가 나름 높은 편이에요. 이쪽에 그 탑승하는 게 높아서 어른들이야, 뭐 저처럼 다리가 긴 친구들이야 뭐 그냥 쉽게 타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키가 좀 작은 우리 차차 같은 경우는 타고 내리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판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이 중간에 엔터테인먼트 커다란 TV가 있죠.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가 또 장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에 가솔린 모델 3.5 가솔린 출고기 때도 뭐 이야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자동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 움직이는 거 수동인데 요게 앞 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3열 시트를 가기 위해서 이 통로가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7인승은 좀 재미난 게 이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게 왜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도 설명했었죠. 옆에 이렇게 시트를 좌우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좀 당기고 얘도 왼쪽으로 좀 당기면요,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한 요 정도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나오기 편하게 시트가 조절이 되고요. 만약에 3열에 사람이 없다, 혹은 3열 시트를 그냥 접어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긴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중앙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 레버가요 뒤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뒤로 누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요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 아예 뒤로 보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발판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내가 거의 그냥 누워서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야, 진짜 편하다. 근데 내가 원래 이렇게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살 수 있죠. 뭐 가격 차이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난다고 해도 내가 사실 뒤에 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항상 앞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뒤 탈 일이 없지만, 야, 근데 진짜 운전기사가 있거나 뒤에 타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더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옆에 3열을 사용 안 하면 이렇게 시트를 중앙으로 모아서 뒤로 당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다. 사실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판이 사실 처음에는 왜 있나,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있는 게 더 편하네요. 그죠?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있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대세죠. 자, 이 모니터, 아무래도 이 TV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TV를 이 리모컨을 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리뷰했을 때는 이 리모컨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요 리모컨을 통해서 뭐 볼륨이라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V를 이런 식으로 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작동을 안 했을 때는 야, 화면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의구심, 그런 좀 의심을 했는데요, 실제로 바라보는 이 크기는 생각보다 좀 작지가 않았습니다. 자, 요즘에 앰비언트 라이트 또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후석 조명이라는 거를 들어가면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프, 온으로 껐다가 킬 수도 있고요. 색깔도 자, 핑크, 뭐 오렌지, 노랑, 초록, 연파랑, 보라 색깔, 파랑색,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조명 사용 색상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문을 다 닫고 보면은 이게 어둡잖아요. 어두운 공간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여러분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 센터 보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 리모컨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TV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TV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HD, DMB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널이 그렇게 엄청 많이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 만한 뭐 SBS, 뭐 KBS, MBC 같은 나름 대표적인 채널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이 스마트 기기 연결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USB 연결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을 통해서 USB 뭐 비디오, 뭐 아니면 그림, 사진,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기기 연결을 통해서 핸드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연결은 미러링과 쉐어링이 있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 미러링과 쉐어링 둘 다 핸드폰을 이 여기 있는 차 기계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기계를 연결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또 다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기아에서 만든 순정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광고를 봐야 되기도 하고 좀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런 또 어플 혹은 앱을 만들지 않아서 이런 불편함을 만들었는지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러링과 쉐어링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둘 다 연결이 되고 미러링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고요. 쉐어링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미러링 같은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요.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 지금 이 자료 화면 보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 핸드폰 화면이 이 커다란 TV에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 좀 잘려서 나오는 게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되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유튜브 말고도 내가 하는 이 포켓몬고, 우리 지금 이게 세균맨 핸드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게임도 같이 타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죠? 우퍼풀 하늘 TV. 요즘 잘 나가더라고. 이 리뷰도 재밌고 이거 보면 됩니다. 뭐 영화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파 푸른하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어링은 조금 어려워요. 와이파이로 연결을 되는데 뭐 핸드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라든지 내 핸드폰에 깔려 있는 동영상을 좀 띄우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작동이 되게 느려요. 내가 사진을 막 이렇게 넘기면 반영되는 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거의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기능이고, 또 이것도 그 동영상마다 코딩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동영상이 있고 안 나오는 동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가 지금 이거 작동하는 것만 거의 한 20-30분 걸렸어요. 그만큼 일반 그 소비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작동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쉐어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핸드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진이랑 동영상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작동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나마 미러링이 좀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전에 우리가 이 리모컨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굉장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무한지주 TV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앙에 보면은 여기 약간 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게 여기 고무 패드가 있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지하긴 하는데 요게 조금 그 홈이 작아가지고 뭐 코너를 돌 때 요거 사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다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이 2열 상석이죠. 상석에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USB 단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여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위에는 탑은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독서 등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팔걸이 요거 잘 고장 나더라. 그렇지 않아요? 저희 것도 이미 지금 이미 가셨어 한번. 지금 고쳤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거 세게 눌렀다 빼니까 풀리던데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 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끝난 것 같고 바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요런 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죠. 뭐 6천만 원 중반대면 진짜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금액을 자랑하기는 차인데 뭐 카니발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디세이 같은 모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이 카니발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뭐 현대에서는 뭐 스타렉스가 이제 출시가 돼서 쟁쟁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네임드라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여러분들께 한 발 빨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키가 좀 작은 우리 차차 같은 경우는 타고 내리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판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해요.